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주의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지난 6일이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특히 네. 영업이익이 69%나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4분기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애널리스트 가장 낮은 포캐스트가 4조 8천억이었고 네. 그 한 주 전만 해도 보통 5조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밑돌았어요. 아. 역시 가장 큰 거는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빠졌더라고요. 보통은 반도체가 전체 이익에서 보통 한 50% 적어도 그렇죠. 한 60%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문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27일 날 이제 부문별 실적 나오면서 예. 컨퍼런스 콜을 한 나올 텐데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포캐스트 하겠죠. 한 걸 보니까 반도체가 1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영업이 4조 3천억 중에서. 근데 이 그 부문별 실적에 대한 그 전망도 현재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 괴리가 커요. 애널리스트별로. 그 뭐냐면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1조인지 5천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 거를 올해 거를 예측하는 거니까 지금 포켓 자체가 엉망이 된 거예요. 예. 어쨌든 4조 3천억인데 4분의 1도 안 되는 1조 이하라는 거는 컨센서스고 이게 9천억인지 6천억인지 5천억인지는 27일 날 드러나 봐야 하는 정도로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가 삼성전자 이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뭐 통상. 1조도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그렇죠. 수도 있다는 네네. 점에서 참 예측이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네네. 인위적 감산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던 삼성전자가 네네. 기술적 감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감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적자가 나면 감산할 가능성이 있지요.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에 43조 흑자 났는데 올해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20조예요. 절반, 반토막도 안 20조 되고. 반토막도 안 되죠. 분기별로 따지면 한 5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면 1, 2분기는 뭐 분기별 3조 몇천억, 2조 나올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하반기 4분기 가서 좀 올라와서 한 7, 8조 올라오면 그게 20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캐시플로 한번 보자고요. 현금성 자산이 돌아야 되잖아요. 올해 일단 삼성전자가 투자 안 줄이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기본적인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가 50조가 좀 넘습니다. 50조 자금이 필요해요. 아까 영업이익이 20조라고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줄여서. 감가상각비, 현금 안 나가는 게 그거는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40조가 있어요. 합하면 감가상각비 40조하고 영업이익 줄어서 20조 합하면 60조가 되니까 그 올해 투자하기로는 50조는 얼추 맞아져요. 근데 이걸 분기별로 따지면은 앞쪽이 좀 타이트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뭐 운전자본도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에비타 현금 캐시로는 영업이익이 20조 줄어도 50조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업은 그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분기 숫자가 뭐 3조 간당하게 이렇게 실제 나오면은 압박을 받는 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압박은 받았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할지는 가급적이면 나보다는 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좀 더 감산을 더 해주길 원할 거고 네. 이렇게 했다가 하반기에 만약에 수급이 좋아지면은 이등업체들이 따라오는 빌미를 제공하니까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할 것이냐 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적인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반도체 업체들의 그 감사는 뭐 치킨 게임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죄수의 딜레마 같은 맞습니다. 성격도 정확히 있는 것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예. 자, 삼성전자 4분기에 낸드 플래시 부분이 적자를 시작해서 지금 올해 1분기나 2분기에는 반도체 사업 전체가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아까 20조 영업이 올해 얘기할 때 디스플레이가 휴대폰이 합해서 한 16조, 7조 나온 컨센서스예요. 나머지가 반도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를 나눌 때 비메모리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흑자가 기여합니다. 약 한 2, 3조 되거든요. 예. 그러면 18조잖아요. 그럼 뭐냐? 반도체에서 나봤자 연간 해봤자 몇 천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천억 안 나는 연간을 나눠보면은 1분기나 2분기는 적자가 메모리가 적자가 심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적자라는 얘기고 거기서 낸드는 4, 4분기 적자를 났고 아마 D램은 지금 적자를 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게 컨비네이션 되다 보니까 뭐 반도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타이트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리즈너블하죠. 네, 그렇겠네요. 뭐 상반기에는 정말 이거 뭐 지금 우리 날씨는 많이 좀 완화되고 네, 네, 이게 네. 좀 따뜻해졌는데 뭐 반도체 업황만 따지면 진짜 아주 그냥 혹한 중에 혹한인 것 혹한입니다. 같습니다. 그런 실적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에 이 반도체주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를 엄청 사들이고 네. 주가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반도체만 따지면 컷이에요. 컷. 생산 컷.
감산, 캐펙스 컷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1분기 때 아무리 적자 나와도 삼성이 액션만 부리면은 지금 한 분기에 4조, 3조 내려가는데 예. 올 4, 4분기엔 10조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년도 포캐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조건 또는 아주 험악해 보는 15조도 보는데 예. 망가지고 액션을 하면은 24년도 예측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투자가들은 기대하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은. 그래서 컷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속도는 분명히 제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저점, 6월달, 10월달 전저점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아는 이 변수 내에서는 실적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분기 때 만약에 2조 난다 합시다. 1조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전저점으로 가라는 건 저는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올라가냐, 그게 문제죠. 일단 반도체 컷이 중요하고 한국 시장의 대표주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이 10월 달부터 12월 뭐가 있었을까요? 원화가 강세가 됐잖아요. 예. 우리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일본이 통화 정책 약간 그렇게 되고 중국이 약간 리오프닝 되냐 보니까 원화 엔화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예. 한국도 원화가 1,400 얼마 가던 게 1,500이 아니고 1,240까지 됐잖아요. 예. 대표주를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컷. 그다음에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원화 강세에 대한 힘 때문에 6만 원까지는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의 최악의 업황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의 주가는 확실히 바닥을 탈출했다. 삼성전자 탈출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탈출했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가야 예, 돼요? 바닥은 5만 3천 원, 4천 원 내려갈 확률이 아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가지 안 올 거예요. 예, 미국이 금리를 6.5% 이렇게 올리지 않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사라졌고. 네, 뭐 다시 5.5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번 비슷하게 내려가겠습니다만 전저점은 아니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아까 20조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40조에서 20조면 예. ROE가 얼마나 나오면 5%도 안 나와요. ROE가 5%가 안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1.0배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 시장은 아까 컷하면은 내년도에 어느 순간 내년도 이익이 50조, 60조, 70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올해 많이 컷을 해서 올 4, 4분기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냐 10조냐 그 곱하기 4개 해갖고 내년도가 40조냐 그러면 작년 수준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50조, 60조로 가느냐 이거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 주가가 8만 원 이상 가려면은 작년에 40조에서 올해 20조 줬는데 4, 4분기에 빅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예. 내년도에 한 60조 이상이 나와야지 ROE 측면에 나오는 거죠. 한번 자리 한번 예. 보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CG 들어가시면. 네, 나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거 올해 20조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년도에 자율적인 반등하면 좀 에너지 쫄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못 가도 한 30조 후반. 이렇게 하면은 ROE가 올해 3, 4%에서 내년에 7%밖에 안 나와요. 예. ROE 7%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1.2배 이상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배 하면은 그게 6만 원 중반이에요. 6만 원 중반이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한 5, 6%, 7%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액션을 해가지고 올 4, 4분기 때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럼 내년도가 얼마 나오겠죠? 한 40조 초중반 나오겠죠. 예. 그럼 ROE가 10%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1.3배 줄 수 있어요. 그게 7만 원. 7만 원이 되고. 만약에 4, 4분기에 빅 턴어라운드 된다. 수요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러면 내년 숫자가 60조 이상 나오면 그때 ROE가 15%예요. ROE가 15%면 이 정도 해서 1.5배 줄 수 있죠. 그럼 같은 넘버 가지고도 8만 원이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삼성전자가 10몇 년 동안의 평균 ROE가 14%, 15%일 때 PBR이 한 1.45배 됐거든요.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만약에 돈의 유동성이 넘으면 같은 거라도 1.5배, 1.3배 높게 하면은 그렇죠. 8, 9만 원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그거는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희망 섞인 예. 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일단 나오면은 올해 어닝이 10조냐 20조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올해 4, 4분기 영업이 곱하기 내년도가 ROE가 10%냐 15%냐를 보고 7만 원까지 볼 것인지 그 이상 볼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딱 잡으면은 하이닉스도 거기에서 디스카운트 하면은 목표 주가에 대한 현실적인 게 잡히죠. 그게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거대한 기업 같으면은 이게 어떤 그 ROE하고 PBR 이거 할인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그 경로에서 크게 안 벗어나죠. 크게 안 벗어나죠. 뭐 유동성 과잉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얘기해봐야 될 게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네, 방안을 그렇죠. 꺼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천만 다행입니다.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 예, 대기업 예. 8에서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25%까지 늘렸는데 네. 이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반등 시기를 좀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반도체는 사이클 주시기 때문에 이걸 해줬다 해가지고 올해 투자를 10을 하던 걸 20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러한 세액 공제로 인해서 그 주가 자체가 엄청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게 아니고 이게 얼마냐면은 매출에서 한 10% 정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향후에도 그 정도 투자한다 가정하면 네. 말이죠. 1년에 순이익이 이 효과로 2%가 올라갑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가 다 그렇게 나와요. 만약 투자를 많이 하면 좀 더 가겠죠. 근데 이게 한 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안 바뀌겠죠. 바뀐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5년 잡았다 하면은 얼마죠? 10%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멀한 반도체 업황이라면 10% 효과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제대로 하고 인력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10% 정도.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10배였으면 11배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2분기까지는 워낙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바로 반영되기에는 한 5% 반영되다가 좀 물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번에 실전 나왔을 때 인내 갔을 때 5% 2% 올라갔잖아요. 예. 그건 너무나 리즈너블한 거고요. 결국은 그 정도는 한 5% 정도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업황을 턴어라운드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어저께 나온 게 있어요. 대만이 R&D 투자의 그 세액 공제를 예. 15%, 25%, 10%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상쇄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근데 업황 변화는 올해까지는 이걸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뭐 세액 공제 확대하는데 우리만 만약에 그대로 옛날 그 작은 네, 네. 뒷거리 공제 그대로 있었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런 측면에서 그 투자는 그렇고 삼성 하이닉스보다 고객이 다양한 회사, 기술력이 너무나 확실한 회사. 우리가 흔히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는 그러한 장비 말고요. 예. 새로운 장비인데 이거 무슨 정도에 쓰이지? 고객이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데 들어가네. 이런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한 5개에서 1개 발견하기 어려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이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 고객이 확보돼 있고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고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인 회사를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아스플로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게는 밸브라든지 배관 이런 거 할 때 반도체는 화학약품을 이렇게 가스를 예.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스플로, 에로티 베큐음은 이거니까 유해가스 뿜어내는 펌프, 그다음에 KNJ 이거는 시가에서의 그 실리콘 부품 이런 회사들은 기술력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관심 사항에 넣으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투자자 여러분들 잘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숨은 종목들이 또 있군요. 리포트가 그 업체 애널리스트들이 한 요 종목들은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5, 6개 나오기 전에 보셔야 돼요. 5, 6개 나오고 나서 이미 주가가 80% 반영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한 2개밖에 안 졌기 때문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목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부활하길 기대하는데 그 관찰 포인트는 그런 것이 네. 부활하려면 어떤 거를 관찰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2개를 말씀드리고요. 확실히 다음에 또 나올 때도 이거 말씀드릴 텐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급 말씀드리면 너무나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엄청 줄이면 됩니다. 이거 기다려 보자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2가지인데 자율주행차가 빨리 보급되면 이거는 25년도고 26년도고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 XR 기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나오는 거 이런 건 있는 건데 일단 장기적인 거는 자율주행차죠.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자율주행차를 우리 앵커님께서 몰아요. 레벨 4, 5 하자고요. 1시간 반 동안 자동차를 몰면 그 자율주행차를 하루에 발생되는 거기서 자동차에서 한 대에서 나오는 메모리 용량이 데이터가 4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이 4테라바이트가 와닿지 않죠. 우리가 보통 한 달에 그 데이터 요금 8기가바이트 정도 하신다 하면은 맥스 8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엄청 쓰는 소비자들을 500명이 한 달 쓰는 용량이 4테라바이트예요. 예. 그것을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운영할 때 자율주행처럼 하루. 네.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운영하면은 4테라바이트, 500명이 한 달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자동차 8천만 대에서 거의 없잖아요. 예. 이것이 전 세계 8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만약에 한 5%, 10% 넘어가는 포인트가 되면 메모리 수요는 엄청나게 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17년에 예측을 했는데 2017년 예측했을 때 이맘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늘어졌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2025년, 26년 오면
그때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 자율주행차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XR 기기는 젊은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예. 스마트폰 다음으로 그건 아직은 올해 그 애플의 그 XR 기기가 6월달에 선을 보일 테니까 그때 이후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 해외 여행이 확 풀리면은 네네. 이제 휴대폰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거다. 네네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죠. 뭐 제품 40몇 개월 이렇게 늘어졌는데 예. 최근에 재고도 좀 떨이를 하고 나면은 특히 중국 중심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올해 시장이 가장 큰 화두라 본다면 저는 이제 중국이 오픈이 되면서 얼마나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광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응을 해주냐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반도체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